저희가 옴기니 노트로 한번 넘어가 볼 시간이 됐는데요. 이게 저는 굉장히 일종의 충격이었습니다. 이 옴기니 노트. 일단 우리가 이렇게 원서를 번역을 했는데 옴기니의 노트가 이렇게 별책자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는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심지어 이 내용을 보면 재밌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그 안용애님이 다 직접 쓰신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조그마한 소책자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한번 보면 뭐 소통 기록 그래갖고 각 부 1부, 2부, 3부를 번역을 하면서 켄트백 저자와 직접 소통을 하시면서 도움을 받거나 뭐 의문이 풀리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의 경험을 쭉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네네. 굉장히 재미있게 읽히는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소책자에서 파트 2는 그냥 그런 번역과 상관없이 본인의 이제 여러 가지 소회들, 네네네. 테스트에 대한 뭐 관점, 또 좋은 설계의 조건 뭐 등등 좀 기술적인 네네네. 내용도 조금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만 놓고 봐도 이 책은 구입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을 정도예요. 고맙습니다. 네, 정말 저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자리도 한번 마련해 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책에서 1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초에는 번역을 위해서 질문을 했지만 저자가 겨냥하는 지점이 느껴졌다. 네네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네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이 옴기니 노트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관련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 엄청 깊이 읽으신 거에 저는 질문에 일단 감탄을 했고요. 그 두 가지 방향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옴기니 노트 중에 요 앞부분 그 켄트백과 대화가 실리게 된 이제 계기가 그러니까 의도는 최초에 제가 한정된 시간에 제가 책 한 권 다 번역하는 건 첫 번째라서요. 네. 그런 시간 제약이나 제 번역 역량 문제나 이런 것들 제가 워낙 이제 그 좋아하는 책인데 이제 번역을 이제 망칠까봐 이제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켄트백이 저에게 이제 그 본인도 구어로 쓴 글이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읽기에 좋게 쓴 글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언제고 의문이 나면 질문해달라고 이렇게 독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애초에요. 예. 그래서 이제 메신저를 이용해서 네. 어차피 시간대가 다르니까 비동기로 계속 질문할 수 있었던 기록이고요. 네. 네. 그래서 최초엔 제가 이제 번역에 대한 두려움, 불안, 품질에 대한 걱정 이것 때문에 출발한 게 있고요. 네. 근데 방금 이제 짚어주신 이런 부분들 제가 그 번역 자체를 넘어서서 또 배우게 된 부분들 결국 그게 이제 기록이 나오게 된 결과인데요. 이제 그 부분은 켄트백 스스로는 나중에 그렇게 밝히시더라고요. 결국은 이 책에도 나오지만 어떤 작업을 할 때 시간 투자가 효과적인가에 대한 경제성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분량을 이제 줄이는 데에 분량을 줄여야 상대적으로 경제성은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불필요한 내용을 독자한테 읽게 강요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반면에 아무래도 그 함축적인 의미나 문화권이 달라서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을 전달하고 싶었는데 이제 감히 방법이 이제 없다가 결국 이런 걸 하면서 알게 됐고 또 출판을 기획해 주신 이제 편집부에서도 요 뒤에 이제 옴기니 노트를 써보자 하셨던 걸로 결국 이제 그렇게 결과물이 도출된 과정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잠깐 그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안영애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켄트백 22페이지인데요. 네네네. 당신의 놀라운 책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은 저에게 매우 긍정적인 자극을 주었고 그 후로 제 삶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오고 네네네. 갔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자극을 받으신 거예요? 네.
사실은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은 제가 그 책이 나왔을 때 한두 번 읽었는데 그때는 솔직히 어떤 큰 임팩트를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2012년경, 12년, 13년경으로 기억하는데요. 이제 함께 일하는 분들이 저랑 뜻이 안 맞아서 굉장히 이제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면에. 그러니까 사실 뭐 좀 남탓하는 그런 태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갈등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오래전에 사던 책을 다시 열어보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책이 이제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인데 그 책을 펼쳐보고 내용을 봤는데 처음에 충격은 내가 알던 책이 아니구나 네, 였고 지금도 너무 선명한 에피소드가 그 책의 이제 앞에 메타포로 이제 어머니한테 운전을 배운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운전할 때 살짝 틀면 방향이 이제 확 휘어지고 이런 미묘한 걸 통제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XP가 개발을 그런 운전에 비유할 때 굉장히 와닿는 느낌이 있었고요. 이제 거기서 개발이라는 일을 저는 지나치게 이 기술적 활동, 기능적 활동 안에 일종의 전문직 안에 포지셔닝 해놨는데 운전이라는 걸 듣는 순간 그게 아닌 부분들을 이제 인식하게 됐고요. 특히 그 XP 책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프랙티스가 많지만 이제 인간성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인간성. 인간성. 그러니까, 예, 우리가 개발이든 무엇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휴머니티, 그러니까 인간성, 우리가 다 인간이다. 혹은 인간과 함께 일하는 거라는 전제하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상대방한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이를테면 내가 현재 시대에 AI를 써야 된다. 혹은 뭐 MSA 구조로 가야 된다. 혹은 어떤 기술 써야 된다. 이게 옳다라고 믿더라도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그걸 강요할 수는 없고 소통을 통해서 혹은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일종의 철학적인 내용인데 그 부분을 아주 뜻밖의 제가 개발서로 이해하고 있던 XP 책에서 발견했던 그게 이제 제가 여기서 제 삶을 바꾸었다고 평한 부분이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류의 자극은 사람들이 이제 그 위대한 뭐 소설, 고전, 뭐 이런 계열에서 받는 그 감동인데 그거를 특이하게 우리 켄트백 형님의 책에서 받으셨고요. 사실 굉장히 많은 특히 이제 우리 뭐 저희가 이제 정확한 연배는 모르지만 우리 세대에 개발을 했던 사람들은 켄트백의 그 영향을 다 받은 사람들이죠. 다 받았죠. 네, 크게 받았죠. 그리고 받은 사람일수록 아마 좋은 개발자였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쭉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 또한 저 이제 그 책을 직접 구입해서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쭉쭉 넘어가서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이 사진을 보고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뭐 카메라에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요 사진이거든요. 요런 사진이 잠깐 나와요. 네. 요 사진은 이제 이일민, 토비 이분하고 저하고 이제 그 이 즈음에 KSUG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개발자 커뮤니티 활동을 했는데요. 그 KSUG의 주제가 된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연간 행사입니다. 스프링 원이라고 거기에 참석해서 사실은 스프링의 코드의 그러니까 코어 부분, 핵심 부분 대부분을 작성한 독일 개발자 유겐 헬러인데요. 이제 저한테도 이제 약간 그 당시는 셀럽이었으니까 가서 사진 찍자고 대시에서 수다 떨고 같이 이제 친한 분들하고 같이 사진 찍었던 장면입니다. 뭐 이렇게 딱 사진으로 보기에도 코딩을 엄청 잘할 것 같이 그렇게 보이네요. 그 옆에 켄트백 우리 사진도 같이 있고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 번역 과정에서 쓰신 글들인가요? 아니면 과거에 쓰신 글들인가요? 그 둘 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번역 과정에서 쓴 게 그 챕터 5에 있고요. 네.
6, 7, 8, 9는 사실은 제 분류 혹은 제 마음속에서는 타이디 퍼스트는 설계에 관한 책이고 그 전에 제가 이제 설계에 관한 어떤 기록을 남기려고 사전에 남겼던 기록을 다시 이제 그 같이 엮는 게 좋겠다. 요건 이제 편집 기획하시는 쪽에서 결정해 주셔서 그 관련 기록이라고 보고 브로그로 추가한 내용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여기 이렇게 질문을 드리려고 네. 설계의 정의 이렇게 해놨는데 아주 간단하게 설계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그 설계의 정의를 사실은 제가 설계의 정의를 내리려고 이제 북경에 있을 때부터 네. 2019년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노력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기록을 남겼는데 명쾌하게 자신 있게 제 말로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우선 제가 켄트백의 정의를 좀 빌려오면 켄트백은 좀 특징적인 게 이제 사회적 활동으로 설계를 정의한 게 좀 특징적이고요. 예. 그리고 이 책에 켄트백 타이디 퍼스트 책의 3부 챕터 22장에 보면 네. 이제 우리말로는 요소들을 유익하게 관계 맺는 일, 영어로는 이제 단어 3개로 네,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그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하면 루즐리 커플드, 한국말로 하면은 따로 또 같이, 이제 함께성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런 설계 원리를 굉장히 잘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켄트백 정의도 잘 보시면 예. 이 요소를 유익하게 맺는 일은 구조적, 기능적인 어떤 일이고요. 근데 여기 텍스트에도 나오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활동은 조금 제가 기존에 보던 설계 정의하고 좀 다른 정의고요. 그 다음에 요 3부 이론을 보다 보면 아주 독특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경제 이론이 나옵니다. 경제 이론이 나오죠. 예. 옵션도 등장하고요. 결국 켄트백도 이 책을 시리즈 3권으로 내겠다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아주 과거의 바이블이었던 에드워드 요던의 그 스트럭처드 디자인, 네, 현대판을 겨냥하고 있다고 이제 아마 서문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해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사실은 제가 뭐 켄트백 같은 대가는 아니지만 제 오랜 개발이나 설계 경험을 통해서 결국 이 타이디 퍼스트를 보고 하면서 저 스스로도 자신 있게 설계 정의를 하고 싶다. 이제 그게 요즘 제 상태입니다. 명쾌하게 제가 아직 정의를 내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와중에도 설계를 다시 재정의할 정도로 뭔가 아직도 여전히 기술적인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맞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시고요. 뭐 끝으로 혹시 뭐 필요한 이야기나 뭐 아니면 빠뜨린 이야기가 있으면 정리 차원에서 한번 해주시죠. 네네. 워낙 좋은 책이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분량도 많지 않고 해서 그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커리어를 위해서 책을 많이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뭐 책에 어려운 내용이나 조금 더 풀이가 필요하면 뭔가 소통의 장도 나중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사실 이 영상 자체를 사람들이 좀 많이 봐야 될 텐데.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